참, 예, 그래서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바쁘신데 모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 가정이 왜 세대 문제로 해서 다세대 가정을 넘어서 요즘은 다국적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다국적 가정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태어난 MZ 세대, 우리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으로 만든 베이비 부머 세대, 중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X 세대, 그래서 선진국 국민,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으로 간 국민, 그래서 이렇게 다국적 국민이라고 국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 그러고 그거는 조직,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낸 책이요. 대한민국 10개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을 만들어냈나 하는 그 K 비즈니스의 비결, 기업가 정신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제조업 기업, 그리고 5개의 서비스업을 대표 기업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고 그것을 되짚어 봤는데요. 우리 필진들이 우선 사실은 우리 독자들이 감동해야 되는데 우리 필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이 원고를 읽으면서 정말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래서 울컥한 마음도 들고 그랬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러한 감동을,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바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하고 우리 필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수는 김기찬 교수님, 저기 그 축사는 필진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우선 필진들이 먼저 깔아드리고 밑밥을 깔아드리고 나면 정말 우리 귀한 귀빈들의 말씀이 정말 하이라이트로 더 듣고 우리는 밑밥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류의 발판, 예전에 K 그러면 정말 약간은 좀 모자라는 거였지만 지금은 K 그러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산림총장님, 저 산림청에 강의 갔을 때 커피 너무너무 맛있는 커피 대접해 주셔서 아주 감사했었는데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산림청장님 또 진주시장님 우리 지수초등학교를 딱 잇고 있는 우리 K기업가 정신의 총본산인 진주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더 뿌듯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목차에 나온 대로요. 김기찬 교수님 우리 순서 목차 나온 대로 한번 해서 우리 필진이 간단하게 우리 보고를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됐고 삼성전자 그 기업 비결부터 해서 목차대로 그러면 간단하게 5분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김기찬 교수님이요. 삼성전자 요새 재벌집 막내 아들로 해서 또 이 이건희 회장님하고 그 이병철 회장의 조합이었는데요. 그 재벌 그 회장님이 우리 삼성전자의 비밀, K경영의 비밀 5분만 한번 같이 우리 초격차 같이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우선 이렇게 멀리 누추한 곳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K 한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K 한류는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는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K 쓰나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3년 동안에 전 세계의 사람들은 집에서 어떤 컨텐츠를 가장 많이 즐겼을까? 그게 한류. 그래서 저는 기적을 만든 기업가 정신의 나라 한국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 전체 진행은 우리 서영고 교수님이야 우리 그 대한민국 경영학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책을 쓸 때마다 제가 함께 인용하는 우리 삼성전자의 유영복 전무님도 오셨습니다. 유영복 전무님은 1995년도에 인도에 가셨고요. 인도에 가셔서 가장 지저분한 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공장을 만들어 보자. 가장 느린 나라에서 가장 빠른 공장을 만들어 보자. 일을 시키는 나라에서 일을 하는 공장을 만들어 보자. 2년 만에 우리 유영복 전무님 때문에 그 당시에 과장이셨죠, 그죠? 과장으로 가셔가지고 인도의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은 꼭 방문해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셨고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삼성전자 하노이 공장을 만들 때 베트남 법인장으로 만들어 가셔가지고 오늘날 삼성전자를 일으키신 분인데, 정리해 보면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사람 이야기를 1983년도 우리 반도체 만들 때 그런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사람 이야기, 돈 이야기가 아니고 기술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정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이 삼성을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저는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성 교수님이 그럼 우리 또 말씀 그러면 같이 돌리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괜찮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는 치실 때 세게 치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싶은 분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저자로 참여를 했었던 인하대 김연성 교수고요. 10분이 저희 10개 기업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저 카카오라는 회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카카오 없이 요즘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집중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짧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굉장히 무한하게 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K 비즈니스 K의 K가 저는 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현? 예, 김 아닙니까? 그죠? 네, 준비한 유머였지만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까 더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쪼록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희 그룹은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발전하고 앞으로도 발전을 이끌어 나갈 대표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10개 기업을 엄선해서 저희 연구 그룹이 연구를 했고요. 이걸 통해서 한국이 더 아름답고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2024년 내년부터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맡게 돼 있어서요. 그 경영학회 회장 하면서 이 일을 또 계속하겠고요. 마침 또 여기 이제 다음 달부터 학회장을 맡으시는 김재구 교수님도 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사실은 여기 오신 그 손님들 전부 다 VIP시니까 그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오늘 참석자들은 다 5분 이내 스피치를 하는 그런 방식대로 지금 기획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김기찬, 서영구 등등 해서 우리 교수님들 하고 9사람이 10개 사례를 썼는데 저는 이제 그 쿠팡하고 롯데를 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91년부터 영국을 50회 자주 많이 갈 때는 제가 1년에 5번까지 간 적이 있는데 영국을 들랑달랑하면서 런던에 집도 있습니다. 제가 해외 부동산 취득전. 그리고 자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렇게 그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살아서 그 우리 여기 한류학회 상품학회 전 회장 우리 배일현 교수님이 제 홀을 하도 바람처럼 많이 움직인다 해서 풍암이라고 지어줬어요. 풍암. 그래서 제가 시를 쓴 게 있어갖고 풍암이라고 했다가 그 우리 또 후배 중에 역사를 공부하신 후배가 풍암매라고 지면 풍을 맞고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봉역에 사는 관계로 호를 매봉으로 바꿨는데요. 아직 뭐 호는 지금 아직 드러낸 상황이 아니고 내년쯤에 시인 데뷔하면서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영국을 들랑들랑하고 2011년에 맨체스터 비즈니스쿨 비지팅 프로페서로 그 한류에 대해서 거기서 MBA 학생들하고 강의하는데 영국 남자 교수들이 되게 태클 걸더라고요. K-팝이 뭐냐 음악 같지도 않은 게.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2011년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BTS 나오고 제가
2020년 2월에도 영국에 다시 체스터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데 가서 강의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한류라는 게 그 10년 동안 엄청난 격이 달라진 그런 모습이 생겼다. 제가 또 일본을 90년부터 들랑달랑 하고요. 일본에서는 제가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650cc 전용 바이크를 많이 타고 있는데요. 스즈키 버그만이라든지 뭐 BMW. 근데 이제 일본은 전 도시가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일본은 서서히 그냥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날로그에, 그래서 한일 간의 그런 격차도 저희가 이제 86년, 88년에 일본의 그 직원들이 400만 원 받을 때 우리 삼성전자 25만 원 받고 막 이랬는데 임금 격차가 20배 났었는데 지금 역전이 됐다는 거는 우리 살아생전에 이렇게 그 한국이 정말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진국에서 중진국,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자리바꿈을 했는데 저희 여기 지금 상당히 이제 60 플러스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야 이게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에 대해서 지금 세계한류학회 회장님 우리 문시영 교수님도 와 계신데 도대체 이제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일단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드 파워가 받쳐주니까 소프트 파워가 생기는 거지 하드 파워 없이 소프트 파워가 생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 파워라고 하는 거는 뭐 군사력이라든지 그 뭐 경제력을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K 비즈니스 재벌도 지금 3.0, 4.0으로 진화되면서 이제는 재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벌도 이제 살아남은 게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에 50년, 60년 살아남은 재벌들은 그 정말 한국의 어떤 하드 파워의 대표 이제 브랜드가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치앙마이에서 또 2주간 그 워케이션이라는 걸 했는데요. 요새는 이제 휴가지에서 일하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그 에필로그를 썼는데 그 책이 괜찮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저자는 좀 오늘 그런 날이 아니니까. 그 10개 기업의 스토리가 정말 다 하나하나가 지금 뭐 그 재벌집 막내 아들로 삼성전자가 드라마의 소재가 됐다면 우리 신격호 회장님이라든지 등등 뭐 정말 전설의 스토리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이 10개 기업의 그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 큰 꿈을 꾸셨다. 드리머다. 드리머.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여기 지금 등장하는 기업들은 역사가 뭐 쿠팡 빼고 쿠팡, 카카오, 네이버 빼고는 다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 1세대 기업들인데 지금 진주 시장님도 와 계신데 진주 시장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K 비즈니스 우리 거기 뭐 굉장히 저도 가봤지만 진주가 또 아름다운 도시고 통영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와 통영을 잇는 진통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진영 그 관광 상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K가 상당히 지금 이제 제 아들이 91년생인데요. 그 우리 아들 친구들이 영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전부 다 완전히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한국이 미래 국가다 이거죠. 미래 국가다. 그래서 이런 미래 국가의 하드 파워의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진주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주 통영 그 진주 통영을 묶어서 1박 2일 K 비즈니스 투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산림청장님 와 계신데 포리스트, K 포리스트가 또 제가 100대 명산에 산을 지금 2개 올랐거든요.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 뭐 그 가까운데 블랙야크 우리 강태선 회장님이 하는 K 100대 명산이 있고 산림청이 또 하는 100대 명산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가 겹쳐요? 그걸 파악하셔야죠. 그래서 산림청장 100대 명산하고 블랙야크 100대 명산이 있는데 이제 그 블랙야크 100대 명산을 오르려고요. 지금 두 개 올랐는데 기아에서는 산림청 100대 명산 오르지. 블랙야크가 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림청장님이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두 개 그 100대 명산이 한 50개 정도 겹치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0개 오르게. 그래서 이제 드리머가 이분들이 큰 꿈을 꾸셨다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우리가 징기스칸의 후예인가요? 후예인 것 같아요. 이 속도가 징기스칸 군대의 속도를 보였다는 거에서 스피드 경영이 두 번째 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뭐 강의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기버라는 거죠. 기버. 그 이분들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그 한국 사회
그래서 지금 한국을 시장 100% 파이로 비즈니스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한국이 전 세계 인구가 1%도 안 되고 경제력도 전 세계 1%에서 맥시멈 2%밖에 안 되는 나라기 때문에 세계를 꿈꾸시면서 살았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 그 지역 사회, 더 그래서 굉장히 애국자들이시고요. 한국의 하드 파워를 만든 그 오리지널가 K 비즈니스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진 중에서 우리 정현승 교수님 예, 하시고서 예. 네, 저는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저 앞분들 못 따라가겠습니다. 도저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단국대 정현성 교수입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제가 그 출장을 갔다가 어저께 이것 때문에 늦게 새벽 1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굉장히 참석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그 유통 쪽하고 마케팅 쪽 이런 쪽을 제가 주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기업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이제 물론 여기 쿠팡도 있고 또 뭐 카카오도 있는데 제가 네이버를 택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4대 재벌 뭐 중심의 어떤 구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또 새로운 또 형태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쿠팡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면서 이 플랫폼이 앞으로 또 제2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직접 좀 맡아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네이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바닥에서 제가 많이 권유했는데 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덕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이게 네이버가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이제 끝나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서 굉장히 많은 지금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 베트남 가보니까 베트남 네이버 법인에 직원이 200명이 있더라고요. 200명. 200명이 뭐 하냐면은 다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베트남 청년들이 엔지니어 머리가 되게 좋아요. 기술이 좋고 머리가 좋고 손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D를 베트남에 세워가지고 글로벌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해외 시장을 많이 나갑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일본에 아주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나가 있고 이제 나가 있는 건 라인 같은 그런 메신저인데 지금 또 커머스 네이버 스마트 쇼핑 같은 것도 나가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의 아주 역동적인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또 우리 K 기업가 정신이 그런 거를 뒤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저력이나 DNA나 정신을 또 계속 연구해서 우리 저도 진주 출신이라서 진주 한번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진주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진주의 그 기업가 정신도 이런 K 기업가 정신, 특히 플랫폼 같은 새로운 산업에 이런 정신들이 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하고 진주와 세계를 연결하고 또 하여튼 우리 K가 기업가 정신과 진주의 기업가 정신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팀에서 같이 우리 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모상으로는 제가 지금 위에 있는데 사실 나이상으로는 제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 모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형님들 액면가하고 현실가하고 달라서 말씀드렸고요. 예, 우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포스코를.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에 있고요. 전공은 인사관리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포스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재벌 그룹에 대한 또는 한국을 이끈 기업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조금씩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을 이끈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많이 공부했습니다. 오히려 이거 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포스코를 맡았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는 대한민국의 그 젖줄, 쌀인 철강을 만드는 회사고 우리 포스코에서도 세 분이 오셨는데 마침 포스코를 공부하고 나서 지난 여름에 태풍이 불었어요. 흰림노, 발음도 어려운 흰림노, 흰남노인가요?
흰남노. 발음이 좀 어려워요. 흰남노. 우리 책에는 제가 그 스토리를 담지를 못했는데 포스코를 쓰면서 읽었던 한국 기업의 저력이죠. 및 또 포스코의 저력인데 그 흰남노 아무도 그렇게 빨리 극복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산업부 차관이 와서 이거 뭐 그 회장님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초토화된 상태였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한국의 경제를 일으킨 기적 같은 힘이 그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포스코 지금 거의 100% 90 우리 천 박사님께서 설명을 나중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포스코에서 오신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 경영학자들이 모여서 좀 더 그 파고들고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아닌 그 성과를 내게 한 드라이빙 포스 그 힘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아마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그 힘이 이번에도 포스코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저자는 그 책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두 분만 저자가 아닙니다. 네, 보시면 그 왜라고 되어 있죠. 왜. 네. 그 제가 왜입니다. 왜. 그 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잠깐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이 포스코를 우리 그 외에서 포스코를 지금 쓰신 유기찬 교수님인데요. 이 원고에서 포스코에서 우향우 정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향우 정신은 이게 목표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로 우리 전부 빠져서 죽자라는 아주 결사항전의 정신을 갖고 있는데요. 우향우 그럴 때 어디로 빠지자는 거였을까요? 퀴즈. 영일만. 예, 손든 분들이 답은 먼저 나왔는데 이게 손드는 게 중요합니다. 영일만. 우리 여기 주최 측에서 준비한 상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다시 쳐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홍 국장님께. 제가 포항에서 영일만 친구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경제신문에서 제가 근무를 한 33년 근무하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국금융신문에 지금 1년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이 책을 만들 생각은 저희가 없었고 저희가 한번 한국 그 기업가 정신, 한국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김기찬 교수님하고 서영구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다 훌륭하신 이제 경영학 교수님들이 이제 처음 모여서 2년 전에 서강대에서 숙대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숙대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오시지는 않았지만 문영남 교수님이 LG를 담당했고 그 다음에 오준석 교수님이 현대차를 담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이 글을 한번 써보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총론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각 그룹 내지는 기업, 대표 기업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제조업, 서비스업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 쓸 계획은 저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저널리스트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전공은 경제학을 했습니다. 미주리 대학에서 화폐금융론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여러 교수님들 받아서 그거를 보도하는 역할을 처음에 역할을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 부족한 것 같아요. 금융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미래에셋을 하나 넣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한국 기업 성공한 기업들 세계를 빛내는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이 도전 정신과 그 아까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창업주들이 굉장한 헌신 그런 것을 구현해서 결국은 이렇게
정상에 반열에 오른 거 아닌가.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큰 기업들 내지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 책을 지었고 이 앞으로 이 책을 번역을 해서 해외에 많은 그 교육 자료로 한국 기업을 알고 싶어하는 많은 학생들과 그 연구진들이 많은데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여기에 귀하신 또 귀빈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그 축사를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규일 진주시장님, 예, 우리 또 앉은 순서대로 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갑자기 라면 광고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남성현 산림총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산림청에 강의를 갔을 때 너무 너무 따뜻하게 차를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산림총장님 블랙 야크의 100대 명상과 어떻게 대결을 펼치실 것인지.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산림청 영업사원 1호.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볼 때는 생뚱맞게 왜 산림청장이 경영학과 연계해서 K 경영하는데 왜 왔나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대세가 그 ESG 경영,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중심에 저 숲이 있다. 생뚱맞으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산림을 보는 시각이 이 자연으로 보거든요. 자연 사람들이. 근데 오늘 이 시간 제 얘기 듣고 나서 산림은 자연이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자산. 그런데 대부분이 저기 자연으로 봐요. 자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산림은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다 산림이 갖고 있는 경제자원, 환경자원, 그다음에 사회문화자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산을 보는 산림, 숲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중심이 되면 이목이 됩니다. 이목. 그러면 경제 이목, 환경 이목, 사회 이목.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숲.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게 왜 살리나요? 그냥 지구 때문에 살리나요? 인류가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와 지구가 공생 공존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까 제가 산림청 영업사원 1호라고 하고 다니는 이유가 산림이 이제는 그냥 산림과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학부는 행정학 석사까지는, 그리고 박사는 산림자원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융복합하는 제가 거의 산림청에 제가 40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생활도 한 5년 반 하고 그래서 우리 김기창 교수님을 제가 언제부터 알았냐면 산림청의 기획조정실장 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 가기 전까지는 동종교배였어요. 동종교배. 뭐 정책자문위원, 정책평가위원 가보니까 전부 산림 과학하는 교수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동종교배밖에 안 돼. 시야가 좁아. 그래서 제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때부터 행정학과 교수님들, 경영학과 교수님들, 산업심리학과 교수님들. 그래서 행정도 산림행정이 그냥 자연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을 하는 비즈니스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그래서 이제는 산이 자연으로만 보지 말고 자원, 자산으로 봐서 앞으로 국가 발전, 국민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 50년 저희는 올해가 나무를 본격적으로 심은 지가 50년 되는 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일 임업 얘기하는데 독일은 300년, 일본은 150년, 우리는 50년. 이제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50년 우리가 나무 심은 게 115억 그루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심은 나무를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산림 규제 완화도 해서 국민 경제에 도움도 되고 보존해야 될 숲은 반드시 또 보존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0%는 보존하고 30%는 비즈니스 커머셜 포리스트로 가고
또한 나머지 부분은 이게 개발, 뭐 공단도 조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약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경제, 환경, 사회, 문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가면 제가 외치고 있는 게 산림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 르네상스 시대, 지난 50년이 국토 녹화를 완성하는 시대였다면 지난 50년을 기초로 해서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산을 갖고 계시는 219만 산주, 가족까지 합하면 1000만 명입니다. 그분들한테는 돈이 되는 보물산, 일반 국민들한테는 힐링, 휴양,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되면 전 국민이 숲으로 잘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산림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원년으로 해서 꿈꾸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과 저희 산림청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은 꼭 산에 가실 때 산불. 저는 설 연휴, 보름 어디도 못 가고 저도 서울이 집인데 대전 정부청사 내에 상황실 내 24시간 물론 저는 잠은 잤죠.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로 말하면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말연시 지난 정월 대보름 바짝 긴장했거든요. 달집 태우기 막 등등 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산에 다니실 때 불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홍보대사 좀 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불타면 50년 세월을 또 기다려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불탄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입니다. 무려 740건. 근데 요즘은 봄, 가을만 나는 게 아니라 여름철, 한철, 집중호우, 장마철 빼놓고는 계속 우리 조 시장님들 계시지만 잔악계나 불조심. 특히 저 경남, 진주, 산청 이쪽 지리산 주변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꼭 저 산불 홍보위원 되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간에 한번 잠깐 퀴즈 좀 낼까요? 지금 화재 조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모든 산에 다 있는 절 이름이 있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보통 절 이름이 세 글자인데 네 글자인데요. 힌트는요. 지금 우리 산림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글자 절 이름은 무엇일까요? 알 것 같으세요? 주최 측은 말고요. 예, 혹시 네 글자 어느 산에 가도 보이는 이름입니다. 네. 근데 절 이름이니까요. 끝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입상금지. 지금 한 8분 후선까지는 갔는데요. 우리 진행을 위해서 빨리 말씀드리면 심조불산, 예, 심조불사에서 우리가 이거 산불 조심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불 조심, 심조불사, 예, 거꾸로 해서 우리 지금 말씀하셔서 예, 생각났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러면 우리 시장님 K 기업가 정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장입니다. 조규일입니다. 예,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김기찬 교수님 외에 8분 교수님 이렇게 좋은 K 비즈니스 책이라는 좋은 책을 이렇게 오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손을 뵌 점 정말 축하의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기찬 교수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된 게 한 1년 좀 전 정도 같습니다. 진주의 K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그 용어를 김기찬 교수님이 들으시고 이거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 중소기업 협회 회장님하고 그렇게 오셨는데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어떤 정신적인 게 외국으로 이렇게 나간 게 새마을 운동이 처음이라면은 우리 K기업가 정신도 충분히 이제 외국으로 나갈 준비가 돼 있고 그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진주의 지수라는 곳의 K기업가 정신.
이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그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저를 북돋워 주셨는데 저는 그런 북돋은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고무가 됐습니다. 사실은 진주의 K기업가 정신 출발은 2018년 7월 그러니까 제가 2018년 7월에 초임으로 이렇게 처음 진주시장을 출발을 했는데 한 열흘 있다가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한국경영학회에서 지정을 했고요. 우리 김재욱 교수님하고 아까 김영선 교수님 이렇게 이제 이 경영학회 이제 멤버로 되어 계신데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은 조금 찾아보니까 좀 다르다. 특히 진주에 있는 지수라는 곳은 LG, GS, 삼성, 효성 이 기업의 창업자들이 그곳에 태어났거나 성장을 했거나 교류를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교류의 장소의 중심은 지수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신문에 한 2, 3년마다 이렇게 에피소드 비슷하게 그동안에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지곤 했었는데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기업들의 기업 정신, 이 기업마다 자기들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구의 도전 정신, 창의 정신, 이 창의 정신과는 또 다른 뭔가가 있더라. 인재를 중심으로 한 인재 제일주의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일으키겠다는 사업 보국이라든지 우국 애민의 정신이 꼭 기업 철학에 이렇게 숨어 있더라. 그거는 왜 이렇게 그러면은 서양의 기업 정신과 다른가라고 아마 한국경영학회에서 그렇게 연원을 이렇게 살피시다가 서부 경남 일대에 이 조선시대 유학자로서 남명 조식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의 철학이 경의사상이고 경의사상의 요체는 실사구시 실천정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다른 유학 학파의 성격과는 다르게 실사구시의 정신이 결국 근대 자본주의가 우리 한국에 도입이 되면서 그런 정신을 면면히 이어받은 지역의 인재들이 큰 기업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국경영학회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지수초등학교는 당시만 해도 한 폐교된 지가 한 10년 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초등학교를 한국기업가 정신의 교육센터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그게 여전히 LG와 GS 창업주들의 또 그분들의 계열사의 이 대표들의 이 생전 고택들이 그대로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을 이렇게 좀 다듬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뭐 전혀 관광객이 없던 장소였지만은 작년에만 해도 한 2만 2천 명 이렇게 찾아온 그런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네를 우리 K기업가 정신의 수도로서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 자체는 우리 진주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은 했습니다마는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차피 전국의 16개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 과목으로 이렇게 모셔다가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800여 분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가들은 전부 진주 지수를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주 지역 K기업가 정신의 수도로서 잘 알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단순히 외국에 알린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좀 이 흔들리고 있고 또 침체됐다 이런 진단을 받고 있으니까 또다시 우리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남성현 우리 산림청장님 진주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 저기 지난 보름 때 진주 인근에서 이 보름달 저 달집 태우기를 한 40여 군 됐습니다. 그래 제가 낮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전화만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봐 의무이행 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K 기업가 정신의 수도는 진주다라는 말씀이 저는 귀에 퍽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같이 우리 답사갈 그 계획도 같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그 한영섭 인간개발연구원 원장님, 제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멘토로도 모시는 분인데 여기서 또 뵀으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덕인인문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잠시라도 가치 있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경련에서 33년 있고 그다음 인간개발연구원에서 10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로 사임을 하고 덕연 인문경영연구원을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거의 지금 70대 바로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뭘 일은 또 하려고 그러냐 하지만은 제가 인문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경련에 79년도 1월 달에 입사해서 쭉 한 33년 있으면서 우리 기업인들을 모시고 산업시찰을 많이 다녔어요. 국내 산업시찰보다는 해외 산업시찰이죠. 주로 거기에 한 50~60%는 다 일본을 다녔습니다. 일본의 유수한 기업들을 보고 다녔는데 계단연에다 부탁을 하면은 계단연이 정경련 파트너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해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데를 선진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 제가 12년 선 아마 도요다를 간 걸로 마지막인 기억입니다. 대부분 저는 거꾸로 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보고자 링크를 해달라고 연락을 와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정경련이나 이런 데다가 해서 이제 부탁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우리 여기 9분의 그 저서 쓰신 분들이 이렇게 밝혔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는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들어와서 보고자 하는 그런 능력들을 만들어냈는데 여기는 다 기업가 정신이 발휘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된 기업은 결국 리더의 몫입니다. 이 리더들이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인드와 어떤 내용으로 기업인의 같이 종사하는 직원들하고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책을 만드신 분들이 외국 외도 이게 영어로 해서 번역해서 나갈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김기창 교수님을 모시고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를 한 32명을 모시고 갑니다. 다들 기업인들인데 그 기업인들이 인도네시아 가는 것들은 인도네시아 기업을 그 공부하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 판매하기 위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판매를 위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기창 교수님이 K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또 인도네시아의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그 인도네시아 기업인들하고 많은 역할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31명의 기업인을 모시고 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책자가 영문을 만들어지고 이 영문이 만들어서 우리 기업가 정신을 외국에 알리고 또 외국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이 체제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여기에 그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어요. 지금 5기까지 하고 6기를 지금 4월 중순에 들어간다는데 제가 최고 경영자 과정에 입교를 하도록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같이 좀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박수를 치신 분이 아마 5기의 회장이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K경영 배우러만 다녔지만 이제는 전파하러 다닌다는 말씀이 뭉클하게 와닿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재구 차기 경영학 회장님께서 우리 또 K기업가 정신 같이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경영학회 이제 김재구 회장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자분들도 거의 대부분 오랫동안 깊은 교분을 나누고 또 우리 경영학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분들이 함께 이게 저서를 펴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참여해주신 우리 조금 전에 인사해주신 한영섭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오랫동안 한국 기업을 이끌어왔던 또 이 행정을 이끌어왔던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또 진주시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 경영학회 회장이 되려면 이게 선거를 통해서 하거든요. 우리 여기 김현성 차회장님 바로 이제 작년에 선거를 치렀고 그런데 반드시 들러야 될 성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 18년에 한국경영학회가 그 기업가 정신 수도로 진주를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선거 운동에 나설 때는 우리 정치인들은 현충사 이런 데 가잖아요. 현충원에 가면 저희는 반드시 그 지수 마을에 들리는데 거기 보면 오늘 이 기업 중에 아마 효성 정도가 좀 빠졌고 금명하신 그런 기업들의 회장들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큰 이유는 저희 경영학회가 그래도 한 10,000명 이상의 회원들, 경영대학 교수들을 필두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함께 좀 생각한 올해의 큰 주제는 그 지역으로부터 기반을 해서 세계로 나가는 이제 글로컬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글로컬 시대를 열어야겠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들은 결국 얼마나 혁신적인 기업들 또 기업가들을 이렇게 잘 유치하고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결국 이 K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나왔다. 지금 우리 선진국으로 이끌어왔던 선배들이 있지만 이제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또 지역에서 신산업 혁신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뜻의 K 앙트레프레너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연구들이 좀 영문으로도 아까 저 얘기하셨지만 발간이 되어서 출판 기념회 할 때 다시 만날 걸 기억하고 이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말 새로운 시작할 일이 많네요. 우리 성지도 다시 답사를 가야 되고, 예, 또 영문판 또 곧 준비해서 우리가 글로벌로 더 많이 전파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순서로 케이크 커팅 하는데요. 우선 필진들께서 대표로 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같이 모두 나오셔서요. 같이 케이크 커팅을 좀 하셨습니다. 김기찬 교수님 1부 끝나고
김은찬 교수님이 이제 그 손님 자기 손님이랑 그거 해서 그러면 제가 예 그러면 이제 케이크 커팅이 끝났고요. 김기찬 교수님 또 각각 교수님들께서 초대해 주신 귀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어, 어, 자, 지금까지 이제 너무 진지하게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된다고요? 자꾸 끊깁니다 이거.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설명을 좀 모셔야겠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저 딱딱하게 진행할 건 아니고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 저자분들이 초청하신 VIP 손님들 좀 인사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인도네시아 경영학회의 총괄 회장님으로 계신 기업가정신 총괄 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스마트팜도 하시고 우리 자동차 부품업계에 계시는 최훈 회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1분 동안 1분 스피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인사. (1분)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자,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보령에서 자동차 휠을 생산하고 있는 코리아 휠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진주시장님 말씀하신 그 진주에서 태어나진 않았는데 제가 진주에서 30년 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대동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을 때 거기에 경운기 바퀴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기찬 교수님이 하시는 이 K 기업가 정신 거기에 제가 학술적으로는 문외한입니다만 진짜 K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교수님 지금 안 계신데 일본의 기술을 우리가 부러워했다 그러는데 제가 15년 동안 일본의 토피라는 세계 제일 가는 휠 메이커의 테크니컬 조인벤처 15년 동안 협업을 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우리 자동차 조합의 전무님 계시지만 일본에 저희 금형까지도 수출을 하는 그런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자동차 휠을 팔러 미국에 가니까 제가 상대하는 분들이 내가 참전용사인데 대한민국이 다 폐허가 된 나라에서 무슨 바퀴를 만드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포스코라는 포항제철이라는 US 스틸에 버금가는 그런 좋은 회사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재로 제품을 만든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 기아차는 물론이지만 미국의 소련에 제가 러시아에 한 1000만 개 이상을 연간 파는 그런 지금은
연간 1,000만 개 정도의 휠을 생산해서 세계에 팔고 있고 포스코의 가장 협업을 잘하는 그런 중소기업입니다. 저희가 소요량도 몇만 톤이 되고 그래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뭐를 하냐면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비닐하우스, 작물이 움직여서 내 앞에 오는 이런 스마트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10배, 20배 날 수 있는 새싹삼 같은 경우에는 100배 효율이 납니다. 노지부도 100배를 더 기를 수 있고 상추, 딸기 이런 거를 길러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이도 이제 뭐 60도 넘었는데 왜 이런 걸 시작했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전화기 아무리 잘 만들고 냉장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거 쌀만 먹지 못해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걸로 제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스피치도 우리 교수님이 만들어줘서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먹거리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휠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을 무한 투자를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향후 먹거리에, 기후에, 우리 농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 제 소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기찬 교수님을 만나면 이분을 알기 전과 후가 달라요. 인생이. 이분을 알고 나니까 안 보였던 게 많이 보여요. 항상 존경하고 오늘 김기찬 외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 다 밥을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부터 제가 소개만 하도록 할게요. 0830 자동차 0835 네네네. 지금 저분은 우리 명동 칼국수의 전주성 회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만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우리 최훈 회장님은 시애틀 K기업가 정신 포럼의 대표로 계십니다. 1979년도에 할부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요. 지금 미국에서 영업이익률 25%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K기업가 정신의 대표적인 분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모신 분들 인사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국경영학회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지금은 녹색연대 이사장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원대학에 계셨던 오태연 교수님, 우리 마케팅의 선배님 교수님이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마케팅 학회 회장을 하셨던 우리 안길상 교수님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카이스트 배종태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코칭계의 아주 최고의 리더로 계시는 안남섭 우리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제가 늘 아까 이야기했던 유영복 전무님, 사실 유영복 전무님 말씀 한마디 들어야 되는데 한 1분만 들을까요? 유영복 전무님 1분만 들을게요. 예, 먼저 저희 K비즈니스 출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목이 쉬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23년을 해외에 살다가 돌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한국 적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처음에 있었던 것은 인도에서 13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인도 사람들이 못하는 것만 제일 잘 되게 하면은 성공할 것 같다.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인도 그러면 내리면은 더럽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깨끗하게 만들자. 네, 두 번째는
더운 나라다 보니까 스피드가 떨어진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카스트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나머지 3명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스스로 일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요 3가지 활동을 했고요. 베트남 와가지고는 베트남 사람이 제일 잘 되는 것만 잘 되게 하자. 이제 거꾸로. 그래서 베트남을 보니까 세계 3대 강대국을 다 이긴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미국, 프랑스, 미국, 그다음에 중국. 중국 국경을 탱크 몰고 들어간 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그래서 중국이랑 붙었은 거는 이제 80년대니까는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래서 요 거를 장점을 살려서 얘네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팀워크가 이렇게 강해지니까 이 팀워크를 하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침에 4시쯤 이렇게 나가다 보면 논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부지런한 나라죠. 그 나라는 2년에 7모작을 합니다. 1년에 북부 같은 데는 2모작 하지만 밑에는 1모작을 더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지런한 거를 좀 살려보자. 그다음에 3번째는 제가 이제 처음 사람 뽑아 놓고 전부 다 오토바이들을 타고 다니길래 오토바이 탈 줄 아는 사람 그랬더니 뽑은 사람의 80% 이상이 오토바이를 탄다. 오토바이 수리는 어디서 하냐? 수리점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전부 다 여자들 분들도 그렇고 다 남자도 그렇고 사원들이 다 자기가 수리할 줄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 하느냐 그랬더니 엔진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왜냐면 어디 가서도 고장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킬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팀워크하고 그다음에 얼리 헤빗, 그다음에 스킬 운동 요 3가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 사례 소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사례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교수님들한테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몇 분이 계신데 우리 문성 회장님 가셨나요? 우리 저 GM 협력회 회장하셨던 분 조금 전에 나가셨고요. 성명기 이사장님, 우리 이노비저 협회 회장하셨던 성명기 이사장님 출발하셨나요? 김창열 회장님 오셨고, 그죠? 네, 지금 중간에 좀 나가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제 이 정도로 제 소개는 우리 송정 대표님, 송정 대표님 계시나요? 네, 우리 송정 대표님도 이 마이스 마이다스입니다. 뒤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이죠, 그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아마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엄청난 비전을 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소개하죠. 네, 포스코에서 3분이 오셨는데요. 천성현 상무님, 이정엽 포스코 기업시민실 ESG 그룹장님, 유지현 기업시민 전략그룹 리더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천 박사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나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9월에 있었던 흰남노 수해를 가장 어려운 공정인 여령 공장을 100일 만에 이렇게 저희가 완공하고 첫 그 출선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전 경영진이 다시 모여서 50년 전에 포항 제철소 1고로에서의 첫 출선의 간격을 눈물을 다시 흘렸던 제2의 그 복구 기념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한국 기업들 임직원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노력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업인들이 임직원들이 만들어내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일본의 선진
기업들의 사례를 잘 이렇게 소화해서 소개도 해주고 방향성, 경영 환경에 대한 방향성도 잘 짚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50년간 우리 기업의 그 방향을 잘 잡아주신 그 K 프로페서, K 아카데미, 예, 한국의 교수님들이 그런 50년의 경영의 방향을 잘 길라잡이 해주신 거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모신 분들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한류가 사실은 이게 K비즈니스가 그 한류라고 할 때는 사실은 문화 컨텐츠를 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화 컨텐츠가 꽃을 피우는데 이제 하드파워인 우리 경제력이 K비즈니스가 그 뿌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한류학회 지금 현재 회장님이신 숙대 문시영 교수님한테 한류에 대해서 한번. 네, 반갑습니다. 세계한류학회 문시현 교수이고요. 숙명여대 교수로 있습니다. 먼저 이런 책을 기획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나왔었어야 되는 책인데 이제 나와서 정말 너무 기쁘고, 사실 한국학 할 때는 우리가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만 하지만 사실은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 정말 기획 잘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빨리 번역돼서 저희가 한국학을 전파하는데 좋은 교재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아까 한류의 기반을 만든 것이 우리나라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고요. 과거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이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의 힘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로 인해서 우리 기업 제품이 더 잘 팔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품에 우리가 문화를 입혔고 이제는 그 문화에 기술을 입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보드 차트에 한 국가 단위의 그것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K-팝이 하나의 장르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 문화사를 다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문화 영향력 저희가 작년 기준 5위입니다. 5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경영하고 경제하고 문화가 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고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였던 것이 문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월이 바뀌어서 문화에 대한 그런 시선도 바뀌고 또 대우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수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 입학 정원 47만 명에 지금 고2, 고3 아이들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사실은 지금 어려운 그런 시기이고요. 또 우리가 한류 덕에 많은 해외에서 유학생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게 모르게 이 파생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10회 금년에 10회는 또 꺾어지는 해라 또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류학회 또 준비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 갖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한류학회가 10회를 맞이해서요. 올해는 이제 10월 24일 날 파리에서 학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파리로 가는데 이 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광고해도 되죠? 한번 30분을 모시고 한번 광고를 하셔서 그런데 워낙은 파리에서 10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꼭 파리 가야 되냐, 서울시에서 12월 30, 31일 날 전 세계 인플루언서 5,000명을 불러서요.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서울을 이제 메카를 아이돌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S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카운트다운의 전 세계 메카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제안을 받아서 파리를 내년에 가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게 되면, 왜냐하면 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30, 31일 날 지금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며칠 전 얘기라서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한류학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품학회 회장님이 가버리셨네요. 우리 일본에서 이 모임을 위해서, 이 행사를 위해서 오신 강경혜 회장님이 이제 일본 30년 경험이 있으시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30년 살다가 지금 그저께 들어왔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 근사해서 제가 일본에서 홍보 역할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 딸이 둘 있는데 딸 둘도 다 하나는 연예인이고 하나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본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K 문화하고 또 K 경영에 한번 연결을 시켜서 저도 홍보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한류가 그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뭐 결혼도 하시고 뭐 유학도 하고 한국을 지금 한국의 절대 인구수가 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그 운이 좋고 유능한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제 학생 중에 레기나라고 러시아 학생인데 한국에 정착한 우리 경영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러시아에서 온 레기나라고 합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책 출판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에게 아마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빨리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빨리 번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신수경 출판사 사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외국어 출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드림셀러 신수경 대표입니다. 이렇게 바쁘시는 와중에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이제 K 경영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경제 경영서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 뭐 주로 뭐 손정이라든지 뭐 워렌 버핏 뭐 이나모리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업가보다 남의 나라 기업가나 기업에 대해서 많이 책을 냈다는 약간 부끄러움이 좀 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교수님, 좋은 저자분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한국 기업과 그다음에 한국 기업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조금 이제 한국의 많은 독자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이 책은 사실 출간 이전부터 저희가 이제 그 동남아시아랑 그다음에 유럽권, 미주 쪽으로 저희가 이제 그 수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저작권을 소개하고 있고요. 근데 책이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웠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 언어권으로 저희가 이제 계약할 수 있고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드림셀러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모로 좀 지원하고 있으니까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독일을 그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밀레코리아. 밀레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거든요. 그 가전 밀레코리아 고희경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계 저희가 회사가 124년 된 회사인데요. 독일계 회사에서 저희 7년 정도 지사장 근무를 하고 있는 고희경입니다. 오늘 그 K비즈니스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이 책을 나오게 된 게 이게 번역이 되면 정말 유럽 지역과 미주 지역에서 정말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저희 유럽 지역에서는 작년 한 7월 이후부터 저희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한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우기 위한 그런 전 세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독일계 기업들이 사실은 저희가 삼성과 LG와 또 여러 개의 이제 국내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삼성 직원들보다 삼성 매장을 더 많이 가보지 않았을까 최근 한 6개월 동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일이나 유럽계 스웨덴이나 여러 기업들이 한국의 이커머스나 또는 이제 한국의 이제 어떤 그 비즈니스 스피드나 또는 어떤 그 업무의 프로세스나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아이디에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이제 K 비즈니스와 관련된 책들은 저희 한국을 알리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비즈니스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의미의 저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번역을 빨리 하면
저희 업무도 많이 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정말 그러니까 한국을 알기 위한 책들을 많이 구매도 하시고요. 또 방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2년 전과 한국의 위상이 더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저희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뭐 국위 선양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신수경 대표님 그 독일 쪽 출판사 좀 어떻게 잡으시고요. 예, 남미 대표로 디나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자, 예, 마이크 좀 저쪽으로 좀. 페루에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메리카 페루에서 온 디나라고 해요. 요즘은 교수님이랑 논문 한류 어떻게 남아메리카에서 영향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계속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디나 학생도 한국에 오신 지 지금 7, 8년 됐는데요. 한류 10대 때부터 한류에 빠져서 이제 한국에 정착하는 게 목표인데 한국 남성들을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국적이 필요한데. 자, 우리 쿠팡 제가 롯데컨택 가버리셨고 쿠팡 정유진 이사님. 안녕하세요. 쿠팡 홍보실 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K비즈니스 책에 소개된 회사 중에 저희가 막내인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설립돼서 지금 사실 14년밖에 안 돼서 이제 사람으로 치면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제가 처음 쿠팡으로 이직한다고 했을 때 정말 주변에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이거 망하는 회사로 가면 어떡하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책에도 내용이 실렸지만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고 한국 회사 그리고 한국 커머스, 한국 기업의 저력을 좀 세계에 보여준 것 같아서 저 자신도 되게 좀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또 저희 K비즈니스 이 책에 더 감사드리는 것은 쿠팡이 그냥 빨리 배송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주는 회사라는 점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고용을 많이 일으키고 또 중소상공인들에게 판로를 개척해주고 또 환경 보호에도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말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저희에 대한 또 오해도 있고 하셔서 그런 점을 좀 부각시켜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우 회원 아직 가입 안 하셨으면 가입하시면 무료 배송과 다음날 배송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으니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실 분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30분 동안 네트워킹 시간을 그냥 갖겠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이 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5권을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사시고 지금 여기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뒤에서. 그래서 책도 좀 사주시고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저희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진주에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할 때 또 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훗날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시는 저의 손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아까 지금 아까 어디 나가셔가지고 소개 못했던 우리 성명기 우리 이노비즈 협회 회장을 하시고 지금 성남관리공단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금부터 좀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몇 번을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좀 네트워킹도 하시고 말씀도 좀 예, 안녕하십니까. 이노비즈 협회장 2번 했고 지금 성남산업관리공단 이사장 맡고 있는 성명기입니다. 회사는 여의시스템이라는 이 IT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기찬 교수님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게 제가 협회장을 하고 있을 적에 김기찬 교수님께서 경영학회 총회를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뭐 큰 도움도 아니고 작은 도움을 준 게 우리 김 교수님하고 인연이 맺어졌는데 제가 그를 통해서 경영학회 교수님들하고 또 이런 전문가님들하고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기찬 교수님 외에 또 여기 책 공제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 우리 기업가들한테 K 기업가 정신을 계속적으로 또 활성화시켜 가지고 혁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말씀 귀빈들께서 다 정말 바쁘신데 시간 내서 이렇게 우리 축하하는 자리 와주셨고요. 모두 우리 아까 오늘 나온 게 1호 영업사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귀빈들께서 우리 책의 1호 영업사원이 되셔서 널리 K 비즈니스, K 기업가 정신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우리 같이 편안하게 네트워킹 시간 가지고요. 우리 친구라는 말이 같이 빵을 먹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케이크 커팅 같이 나눠드릴게요. 같이 해가지고 빵을 같이 먹는 우리 든든한 컴퍼니가 됐으면 합니다. 예, 편안하게 말씀 나누시죠. 오늘 공식 행사는 끝났습니다. 네.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명함함이 있는데 여기 명함 놔두시면 저희 학회나 드림셀러 출판사에서 또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함함에 명함 하나씩 놔두시기 바랍니다.